햇살의 책장, 햇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인생, 나를 위해서만, 죽을 때 후회 없을 단 한 가지 삶의 태도입니다. 지은이는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컨설턴트이자 리더십 전문가, 철학 박사인 라인하르트 K. 슈프랭어입니다. 머리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도 될까요? 주저하는 당신에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쩌면 거실 소파나 책상 앞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먼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 또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 책을 펼쳤다고 하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 이 책을 읽는 것 말고 다른, 본디 더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몇몇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것이다. 바하마 해변에 누워있거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 베네치아를 여행하거나, 알프스의 초원을 거닐거나,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거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이제 여러분에게 멋진 소식을 하나 전한다. 지금 당장 더 하고 싶은 그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본디 더 하고 싶었던 일, 그걸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카리브해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 수도 있고, 알프스로 트레킹을 떠날 수도 있으며,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 수도 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 할 수 있다니 말도 안 돼.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외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가장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수백 가지는 떠오를 것이다. 이 많은 일들을 내팽개치고 떠날 수는 없어. 당장은 여행을 떠날 돈이 없어. 내일 사업상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말이야.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친구 끌어모으다 한밤중 되겠네. 그 수백 가지 이유 중에서 타당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얼핏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정말 원한다면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뒤따를 것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없을 뿐이다. 어쩌면 저축한 돈을 다 털어먹는 것은 물론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똑같이 중요한 다른 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함께 직장을 빼먹고 떠나자고 연인을 설득하는 데에도 적잖은 수고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직장에는 소설이라도 쓰듯 거짓 핑계를 그럴듯하게 둘러대야 한다. 물론 떠나지 않고 시간과 돈만 들여 친구들과 파티를 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 그 비용을 비교한다. 특히 백일몽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값이 더더욱 궁금해진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데에는 돈이 얼마나 들까? 지금 직장을 나오면 돈을 얼마나 손해볼까? 배우자와 헤어지면? 다른 나라에서 산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한 대안을 점검하면서 그 행위에 수반하는 비용을 계산한다. 이때 비용이란 그동안 누리던 생활 수준을 희생해야 해 식의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걸 식의 관념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비용을 서로 비교해가며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 결론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매 순간 행하는 행동이란 이러한 비용 비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자신이 맡은 능동적인 역할은 대체로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 탓에 자신을 자기 삶의 형성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환경의 희생자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그들은 불만에 빠진다.
스스로에 대한 연민에 사로잡힌다. 자신의 인생 열차는 늘 엉뚱한 역에 서 있고 파티는 늘 다른 어딘가에서 열리며 떠들썩한 곳은 늘 저기 멀리 보이는 운동장이다. 여러분은 어떤가? 남들이 자기보다 더 짜릿한 인생을 살고 있다 싶으면 가벼운 질투심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는가? 늘 가던 길을 가고 있다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삶이 조금 불만스럽지 않은가? 추측컨대 여러분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엉뚱한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다른 어떤 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느낌 말이다. 그는 직장 상사나 사장처럼 여러분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연인처럼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불안정한 고용시장, 자녀 양육 또는 그냥 인생의 진지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꿈꾸는 더 나은 삶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술이라도 한잔하며 진지하게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 고른 것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여러 선택지 중에서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을 가장 선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선택을 어떻게 지지고 볶든 상관없다. 어쨌든 결정은 여러분이 한 것이다. 별난 생각이라고? 그러나 이 생각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삶 혹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다. 또 그것과 더불어 삶의 행복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현재 자신이 처한 직업적, 개인적 상황이 자기 뜻대로 선택한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그것을 다시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얼마든지. 때로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지금 막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일 수도 있고, 공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장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했을 수도 있다. 또한 살과의 전쟁을 최종적으로 포기한 직후일 수도 있다. 여러분은 외칠 것이다. 그런 건 내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나 내 주장은 변하지 않는다. 분명 상관이 있다. 이제 그래요, 하지만 이라는 말이 입술까지 올라온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물론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제약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결정들은 너무나 복잡해서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고요. 현실적인 불가피함과 운명의 한방 같은 것도 있는 법이라고요. 한마디로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마치 자갈이 쌓이듯 우리의 인생 위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것을 아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자갈더미에 깔려 산채로 파묻힌 듯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책의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이 모든 그래요 하지만에 대하여 집요하게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창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말의 뜻을 깨닫고 온 몸과 정신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스스로 쥘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일상의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오직 나에 의한, 진정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보여주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립적인 태도이자 자신이 운전하는 인생 열차를 타고 자신이 원하는 역에 정차하겠다는 확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는 것이다. 이 책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12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1. 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다. 2.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는 현실적 압박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3.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4. 남들의 기대를 채워주고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5. 정말 원하는 일은 결심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하면 된다. 6.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7. 보상은 기쁨과 열정으로 시작한 일을 시시한 일로 끝내버린다. 8. 칭찬은 외부의 평가 기준에 의해 내 삶을 재단하게 만든다. 9.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 언제나 훨씬 더 낫다. 10.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은 바꾸거나 떠나거나 사랑하라. 11. 행복한 사람은 지금 여기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12. 행복한 인생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있다. 인상 깊었던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통을 겪는 것이 행위하는 것보다 더 쉽다. 끔찍한 문장이다. 그렇지 않은가?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화를 억누르면 병이 된다고 가르치지만 사실 화를 억눌러서 병이 나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억누르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위해 좀 더 나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정도에서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이다. 위의 문장은 또한 매우 강렬한 통찰을 담고 있다.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불확실성, 두려움과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위험할 수도 있는 변화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 두려움보다 더 인간을 최면에 빠뜨리는 것도 없다. 고통에 대한 예상, 지속적인 걱정. 이것이 다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란 작은 것은 꼭 움켜쥐고 큰 것은 포기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대안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에 또 자신이 더 큰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음을 못 믿는 탓에 우리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현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왜냐하면 뭐뭐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식의 자기 최면 숨바꼭질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며 달리 도리 없음 프로그램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낸다. 독일의 물리학자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리텐베르크는 이렇게 말했다. 달라지면 더 좋아지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더 좋아지려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안다. 더 좋아진다고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물다. 행동에 나설 경우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은 50대 50쯤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확률은 100%이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나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무언가를 잃을 자세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일의 평화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카를 폰 오시에츠키는 이렇게 단언했다. 호주머니가 가슴보다 더 빵빵하면 투쟁할 수 없다. 그저 꿈만 꾸었을 뿐 겪어보지는 못했기에 상상은 했지만 행위는 하지 않았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했기에 또는 그 대가가 너무 엄청나 보였기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무엇, 그것은 이제 가버렸다. 기회를 잃었다는 석연치 않은 느낌 빼고는 이제 남은 거라곤 없다. 행위의 대가가 너무 커서 고난이 행위보다 외견상 더 가벼워 보일 때가 있다.
행위하기 위해 때론 자존감, 자유, 자기 결정, 자신의 삶을 내팽개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계속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행위이고 열정이다. 이번 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이다. 뭘 더 기다리는가?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인생, 나를 위해서만. 어떻게 보면 꽤나 이기적으로 들리는 제목인데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으면 나만 아는 사람이 되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한 선택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내 행복을 위해 줄 사람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즉 외부 결정이 아닌 자기 결정의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12가지 원칙에 대해 풍부한 예시와 쉬운 설명으로 잘 풀어내고 있고 언뜻 쉬워 보이지만 머리를 딱 때리는 통찰력이 돋보이는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